안녕하세요. 미니멀 재테크 호양입니다. 오늘은 제가 사회초년생들에게 도움될 재테크 책을 한 권 가지고 왔는데요. 바로 돈 워리 스쿨이라는 책입니다. 유튜브에서 재테크 영상 많이 보시는 분들은 이 돈 워리 스쿨 영상 한 번씩은 보셨을 것 같아요. 저는 진짜 한 편도 빠짐없이 다 봤는데요. 좀 딱딱할 수도 있는 재테크 내용을 굉장히 재미있게 편집해가지고 지루함 없이 볼 수 있는 영상이어서 정말 재미있게 봤습니다. 그 돈 워리 스쿨 제작진 분들께서 책을 내신 건데요. 이 책은 월급 200만 원 받는 이들을 위한 돈 되는 수업이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월급 200만 원이신 사회초년생분들의 알아야 하는 경제 상식이라던가 아니면 알고 있어야 되는 재테크 정보들 같은 것을 담아두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좀 두껍긴 한데 그래도 내용이 이제 쉽게 써져 있고 뭐 표로 나와 있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나와 있거나 하는 부분이 많아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많아서 그렇게 너무 두껍다, 너무 버겁다라는 생각은 별로 안 들었어요. 약간 읽어보니까 월급 관리의 교과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장을 다 꼼꼼하게 본다기보다는 차례를 읽어보고 내가 모르는 부분을 콕콕 집어서 읽어보는 것만으로도 가치가 있는 책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런 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내 연봉이 얼마인지 정확히 모른다. 두 번째는 예적금의 차이를 전혀 모른다. 세 번째는 저축과 투자 비율을 모르겠다. 네 번째는 연말 정산이 늘 어렵다. 다섯 번째는 신용등급 관리를 잘 못하겠다. 제가 말씀드린 이 5가지에 대부분 그렇다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에게 이 책이 잘 맞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5가지를 모두 다 난 알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책이 굉장히 쉽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 책의 1장에 아는 것이 돈이다 챕터에서는 세금편, 연봉편, 계약서편이 담겨 있는데요. 사대보험이 뭔지, 그리고 소득세가 뭔지, 연봉은 뭐고 월급은 무엇인지, 주휴수당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 장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이 장에서는 첫 취업을 한 사회초년생이라면 당연히 알고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다들 모르고 있는 그런 정보들이 담겨 있습니다. 주휴수당이나 이런 부분도 대충은 알고 있어도 정확하게 누구한테 설명할 만큼 확실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그런 월급에 대한 상식들을 아주 쉽고 상세하게 설명해 준 부분입니다. 2장, 2교시는 절약과 전략 사이라는 장인데요. 이 장에서는 본격적으로 월급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굉장히 상세하게 알려줍니다. 제가 여러 가지 장 중에 가장 좋다고 생각한 부분이 이 2교시 2장이었어요. 뭐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차이, 보험 가입 순서, 그리고 해도 잘 모르겠는 월급쟁이들의 중대 과제, 바로 연말정산까지. 이것도 쉽게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것들만 담겨 있습니다. 특히 이 장에 들어있는 기본편에서는 월급 중에 얼마를 저축해야 하는지, 저축과 투자 비율은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는지를 아주 명쾌하게 답으로 알려줍니다. 또 처음에 사회초년생이라면 예금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적금부터 시작해야 되는지도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예금과 적금 중에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는지도 담겨 있습니다. 제가 이 장에서 꼭 소개하고 싶은 내용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저축과 투자 비율이에요. 월급이 얼마이든 모두가 다 궁금한 것. 저축과 투자 비율을 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해도 전문가들이 다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또 아무래도 개인 성향에 따라 다 다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떤 정답이랄 거를 얻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여기 표로 이렇게 아주 명쾌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현금성 자산을 생활비로 나눠서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여기서 현금성 자산이라는 것은 당장 원금 손실 없이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을 말합니다. 당장 유동적으로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을 말하는 거고요. 적금과 예금, 그리고 CMA, 현금 등을 이 현금 자산에 포함시킨다고 해요. 생활비는 고정비뿐만 아니라 변동성 생활비 또는 보험료나 연금, 장기저축 월 납입액 등이 모두 다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이 1000만 원이고 생활비가 100만 원이다 라고 하면은 내 점수는 10점이 되는 거예요. 현금성 자산 1000만 원 나누기 100만 원 해가지고 10점이 되는 건데요. 만약에 점수가 10점이면 저축과 투자 비율이 저축 대 투자가 3대 7입니다. 그러니까 매달 생활비를 제하고 100만 원이 남는다면 저축이 30만 원, 투자가 7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현금성 자산을 생활비로 나누었을 때 점수가 3점 이하다라고 하면 최소한의 비상금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비상금부터 마련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4교시는 투자는 저축처럼 이라는 장인데요. 주식과 ETF 채권 투자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투자 초보들이 소액으로도 할 수 있는 주식, ETF, 채권 투자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으로 투자를 시작할 때 어떤 부분을 알고 있어야 되는지 담겨 있습니다. 이 4장에서 특히 제가 좋았던 부분은 이 4장의 마지막 특별 수업이었어요. 특별 수업에서 본격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이 담겨 있더라고요. 이 부분이 굉장히 실용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월급 200만 원 받는 이들을 위한 재테크 실전이라고 해서 분산 투자 전략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분산 투자 전략에서 이 재테크 포트폴리오를 짜는 행위를 축구 경기와 비교를 했더라고요. 축구 선수는 11명의 선수가 각자의 포지션에서 저마다의 역할에 맞게 움직이는 운동 경기이다. 감독은 선수들의 포지션을 짜고 작전을 지시하고 선수를 교체하는 등 경기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지휘와 전략을 담당한다. 골을 많이 넣어야 승리한다고 해서 선수 전원을 공격수로 배치하는 감독은 없을 것이다. 또 골을 내주지 않기 위해 전원을 수비수로 배치하는 일은 없다. 투자도 이와 비슷하다. 투자에서 자금은 곧 선수다. 적절하게 자금을 배치해야만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래서 4대4대2 전략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축이 수비라면 투자는 공격수다. 축구 경기에서 자주 사용하는 전술이 있는데 이는 수비수 4, 미드필더 4, 공격수 2로 구성되는 축구 전술이다. 먼저 골키퍼를 비상금으로 간주한다. 이 비상금을 제외한 내가 가진 자산이 100만 원이라면 100만 원 중에서 40만 원은 예적금 등의 안전자산에 투자를 하고 40만 원은 중간 위험 수준, 그리고 20만 원은 공격적인 투자에 투입해 균형을 이루면 된다. 여기서 수비수 선택 방법, 공격수 선택 방법도 나와 있는데요. 수비수 선택 방법은 자금의 40%는 예적금, 채권 같은 안전자산을 고르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예적금으로 100%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40%는 예적금, 채권 같은 곳에 투자를 하고 나머지 40%는 미드필더로 선택을 하는 건데요. 중위험, 중수익 정도의 투자에 쓰길 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적금, 채권보다는 높은 수익률 을 기대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아주 위험성이 높지 않은 수준의 투자처를 찾아야 하는데요. 여기서는 S&P 500에 투자하는 펀드나 ETF 상품을 활용하면 좋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공격수 선택 방법인데요. 20%가 다소 적은 비율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공격적인 투자에서 자금의 20%만 투입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합니다. 이 비율만으로도 큰 수익을 안겨줄 수 있다고 해요. 결정적인 순간에. 여기서는 앞으로 성장할 기업에 투자를 하라고 이제 제시를 해주었더라고요. 그래서 투자처를 고를 때는 자신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익숙한 분야 위주로 찾는 것이 좋다고 해요. 앞으로 어떤 게 더 각광가 될지 내가 예상을 해서 투자를 하는 거죠. 사회초년생이라면 밀레니얼 세대라고도 볼 수 있으니 IT 분야 같은 곳 말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당주 투자 전략도 나와 있습니다. 주식은 이제 사고 팔 때의 시세 차이로만 수익이 난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주식도 배당금이라고 해서 이자 같은 것을 줍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노후 대비를 배당금으로 한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부동산 투자보다 나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이 주식이 무조건 오른다라는 확신이 있는 주라면 부동산 투자보다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제 유동성이 조금 떨어지는 게 있잖아요. 이제 바로바로 팔아서 현금화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몇 달은 걸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취약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부동산도 내가 뭐 전세로 놓게 되면은 월세는 들어오지 않잖아요. 내가 월세로 세팅하려면 돈이 또 너무 많이 들고, 부동산 같은 경우는 주식 같은 경우는 1억만 가지고 있어도 배당금이라는 게 들어와서 월세처럼 1년에 돈이 몇 번씩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훨씬 주식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연금 저축, 연금 펀드를 들지 않고 내가 그냥 직접 투자로 노후 대비를 위해서 저도 주식을 사고 있어요. 아주 소액으로 조금씩 사지만 한 달에 한 10만 원, 20만 원, 뭐 많게는 4, 50만 원 이렇게 사고 있는데, 그냥 노후 대비로 나중에 나이 들어서 배당금을 받는다라는 생각으로 노후에 1억 이상은 주식으로 자산을 가지고 있고 싶어서 지금부터 야금야금 모으고 있는데, 이게 지금은 만 원에 샀지만 제가 나이 들면 이 주식이 만 원이 아니라 2만 원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배당금만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시세 차익도 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는 부동산보다 주식이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책에서 보니까 우리나라는 평균 2% 근처의 배당 수익률을 보인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와 경제 규모나 구조가 비슷한 대만은 평균 4%의 배당 수익률을 보인다고 합니다.
왜 우리나라 이렇게 적죠? 선진국들은 배당 수익률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높은 배당 수익률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다시 축구 전략으로 돌아와서 배당 수익률이 높은 고배당주를 골라서 이 주식들을 미드필더로 쓰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고배당주를 찾다 보면 꽤 많아서 고르기가 쉽지가 않고, 또 아무리 배당 수익률이 높다고 해도 한 종목에 모든 자금을 넣을 수는 없기 때문에 고배당주만 묶은 ETF를 선택하는 것도 좋다고 합니다. 마지막 5교시에서는 평생에 한 번의 게임 부동산 챕터가 담겨 있습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돈이 없어도 부동산에 대해서는 꼭 관심을 갖고 계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본적으로 꼭 알아야 되는 내용만 담겨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 부분은. 그래서 막 모든 부동산의 내용이 다 담겨 있진 않고, 대출 종류가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집 계약은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지 나와 있고, 또 청약통장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 모두 다 담겨 있습니다. 청약통장에 대해서는 꼭 알고 계셔야 되죠. 그리고 신용등급 관리하는 방법도 나와 있습니다. 오늘 사회초년생들에게 도움되는 월급관리 교과서 같은 이 책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았는데요. 이 책도 나눔 이벤트를 하려고 합니다. 총 5분에게 드릴 예정이고, 항상 이벤트는 동일하게 댓글로 내가 이 책을 받아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써주시면 이번 주 토요일 제가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서 당첨자를 올릴 거예요. 그러면 바로 저에게 이메일로 주소와 성함 그리고 핸드폰 번호 이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좋아요,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안녕!